역덕캣. 안녕하십니까, 역덕고양입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위에 보이시는 링크나 제 채널을 통해 이전 편들을 보고 오시면 더 빨리 더 쉽게 이야기를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진문공의 죽음 이후 중원의 판도 어떻게 변해가게 될런지 점점 흥미를 더해가는 춘추 전국시대의 27번째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해볼까요? 서진의 세 장수가 쫓기듯이 돌아간 후 진양공은 신하들과 서진을 공격할 일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책나라의 새로운 군주가 된 백부호가 갑자기 진나라 북쪽 국경지대인 기성을 공격해 들어왔습니다. 진문공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진나라의 북쪽 지역으로 영역을 확장하기 위한 목적이었죠. 진양공은 즉각 원수 선진에게 400승의 군대를 주어 백부호를 막으라고 명했습니다. 그러자 선진은 진양공의 무릎을 꿇고 명을 받을 수 없다고 사양했습니다. 군주에게 침을 뱉는 무례를 범하고 제대로 처벌조차 받지 못한 채로 원수의 직위를 맡을 수는 없다는 것이 이유였죠. 그러나 진양공은 나라를 생각하다 사소한 무례를 범할 수 있는 법이라며 결국 선진을 원수로 삼아 북쪽 국경지대로 파견했습니다. 선진은 어쩔 수 없이 주요 군대를 편성하여 북쪽으로 진격했죠. 그는 선봉으로 자신의 아들 선차거를 임명하고 난동과 극결에게 좌우군을 맡겼으며 호사고와 호원의 아들 호국거를 후대로 삼아 진격했습니다. 여기서 특기할 만한 장수는 극결입니다. 그는 진문공에게 대항하다 처형당한 극예의 아들이었습니다. 진문공 말년에 극결은 서신의 추천으로 대부가 되었죠. 그는 진문공의 진나라 대통합 정책의 성과를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책나라와 진나라 군대가 서로 대치하게 되자 선진은 선차거를 미끼로 하여 백부호의 주력군을 진나라 진영 깊숙한 곳으로 유인했습니다. 백부호가 선차거의 유인술에 걸려들어 진나라 진영으로 들어오자 진나라 군대는 그를 겹겹이 포위하고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결국 백부호는 포위망을 뚫고자 애쓰는 과정에서 극결이 쏜 화살에 맞아 사망합니다. 백부호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은 선진은 갑자기 자신의 부중에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쓰는 서신을 적어 부중에 두고 혼자서 전차를 몰고 적진으로 돌격했습니다. 주군에게 무례를 저지르고도 원수라는 이유로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누구도 법을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선진은 그런 이유로 죽습니다. 선진이 단기로 공격해오자 백부호의 동생 백돈의 군대가 그를 맞이했습니다. 백돈은 혹시 이것이 진나라의 계략이 아닌가 의심했으나 곧 진나라의 후위군이 없음을 확인하고 선진을 죽였습니다. 그는 적장의 얼굴을 확인하고 그가 진나라 중군 원수 선진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시체를 정중히 염하여 자신의 형 백부호의 시체와 교환하자고 진나라 진영이 요청했습니다. 책나라는 선진의 유해를 온전히 진나라로 보냈으나 진나라는 백부호의 목만 책나라에 보냈죠. 이에 머리끝까지 화가 난 백도는 중가부적임을 알면서도 진나라 진영을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이내 진나라 군대에게 패배하여 쫓겼죠. 결국 그는 호사고의 군대에 쫓겨 사지에 몰렸으나 과거 진문공을 따라 책나라에 12년간 살던 도중 안면이 있었던 호사고에게 용서를 받아 가까스로 목숨을 건져 책나라로 귀국할 수 있었습니다. 백도는 백부호의 뒤를 이어 책나라의 왕이 되었고 패배의 혼란을 수습하며 책나라 안정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북쪽의 위협이 사라지자 진양공은 다시금 서진을 공격하는 일을 신하들과 논의했으나 이번에는 남쪽에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진문공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허나라와 채나라가 초나라의 충성을 맹세하고 진나라의 중원연합에서 이탈한 것이죠. 진양공은 양처보를 대장으로 삼아 남쪽의 초나라 군대를 공격하게 했습니다. 양처보는 허나라 국경지대로 내려가 초나라 군대를 맞이했습니다.
초나라 군대는 투발과 성득신의 아들 성대심이 이끌고 있었습니다. 양군은 강하나를 사이에 두고 2달간이나 대치했습니다. 양처보는 자신이 절대로 초나라 군대에 타격을 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초나라 군대에 다음과 같이 제안했습니다. 이대로는 어느 쪽도 공격을 할 수 없으니 우리가 30리를 물러나고 초나라 군대가 강을 건너와 싸우든 아니면 초나라가 30리를 물러나주고 우리가 강을 건너 싸우든 양단 간에 결정을 하자. 투발과 성대심이 들으니 일리가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강을 건너고 싶진 않았죠. 강을 건너는 사이 진나라가 약속을 깨고 기습을 할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30리를 물러날 테니 양처보더러 강을 건너라고 답했죠. 그리고 그들은 30리를 물러났습니다. 그러자 이 기회를 엿보고 있던 양처보는 초나라 군대가 자신들이 두려워 후퇴했다고 전군에게 알리고 계가를 부르며 진나라로 후퇴했습니다. 즉 후퇴할 명분을 얻어 불명예스러운 퇴각을 포장한 것이었죠. 이런 사실을 모르던 투발과 성대심은 30리를 물러나 며칠을 기다리다가 진나라 군대가 물러났음을 듣고 본국으로 퇴각했습니다. 한편 초송왕의 맏아들인 세자 상신은 평소에 투발을 싫어했습니다. 초송왕이 자신을 세자로 삼을 때 투발이 반대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투발이 진나라로부터 뇌물을 받고 싸우지도 않고 후퇴했다며 초송왕에게 거짓 참소를 했습니다. 초송왕은 이 말을 고지곳대로 믿고 투발에게 칼 한 자루를 보내어 자결을 명했습니다. 투발은 졸지에 자결하고 말았지요. 그러자 성대심이 눈물을 흘리며 초송왕을 아련하고 투발의 억울함을 고했습니다. 자초지종을 알게 된 초송왕은 이 일을 후회했고 그 뒤로 세자 상신을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초송왕은 이때 드디어 세자 상신을 패하고 둘째 왕자 직을 세자로 세우려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러나 그 소문은 모두 궁궐에 퍼졌고 세자 상신과 그의 스승인 반숭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상신과 반숭은 더 지체할 시간이 없음을 깨닫고 그날 저녁 세자의 휘하 병사들을 일으켜 초송왕이 묵고 있는 대전을 급습했습니다. 상신과 반숭이 대전에 들어와 초송왕에게 모든 것이 끝났으니 깔끔하게 자결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초송왕은 죽기 전에 곰발바닥 요리를 먹고 죽게 해달라고 상신에게 청했습니다. 곰발바닥 요리는 삶는데 며칠의 시간이 걸리는 요리로 원군이 올 때까지 시간을 벌려는 속셈이었죠. 그러나 이를 모를 리 없는 상신이 곰발바닥 요리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안 된다며 거절했고 끝내 초송왕은 자결하고 말았습니다. 초송왕은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라 무려 46년간 초나라를 다스리며 자문, 성득신 등을 기용하면서 초나라를 중원의 메이저 국가 중 하나로 키워놓았지만 이렇게 허망하게 목숨을 잃고 말았죠. 한편 아버지를 살해한 상신은 초송왕이 병환으로 죽었다고 대회에 선전하고 그를 이어 왕위에 오르니 그가 초무광입니다. 초무광이 왕이 되자 초나라 궁전에서 가장 힘이 센 투씨 일가는 초무광 지지파와 반대파로 나뉘었습니다. 그중 초무광에 반대한 세력은 당시 영윤의 자리에 있던 투반과 상공 투이신이었죠. 투이신은 측근들과 반을 모의하였으나 중간에 이 사실이 누설되고 말았습니다. 초무광은 투씨 집안에서 자신을 지지하는 투월초를 시켜 투이신을 진압하게 했고 투월초는 투이신을 죽였습니다. 또한 초무광은 투반을 궁궐로 불러들인 후 왕자 직을 죽이라고 명했습니다. 투반이 이를 거절하자 초무광은 구리망치로 그를 쳐 죽여버렸습니다. 이렇게 되자 왕자 직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진나라로 망명코자 했으나 이 사실을 알게 된 투월초의 습격을 받아 사망했습니다. 이로써 초무광은 단기에 자신에게 대항하던 모든 귀족들을 제압하고 왕권을 확보했죠.
추모강은 평소 대내외로 명망이 높았던 성득신의 아들 성대심을 영윤 자리에 앉혔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성대심은 오래 살지 못했죠. 그래서 그는 결국 투월초를 영윤의 자리에 앉혔습니다. 또한 기존 영윤이었던 위여신의 아들 위가를 사마로 임명하여 군권을 맡겼습니다. 초나라는 초송왕의 죽음으로 발생할 수 있었던 내란을 조기에 종식시키고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기원전 626년의 일이었습니다. 한편 효산 전투에서 크게 패배한 서진은 초나라와 동맹을 맺고 언제든 복수할 기회만 노리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기원전 625년 서진의 진목공은 맹명을 대장으로 삼아 400승의 군대를 일으켜 북진을 공격했습니다. 그러자 북진의 진양공은 선진의 아들 선차거를 대장으로 삼아 역시 400승의 군대를 일으켜 그들을 막게 했죠. 양군은 팽하라는 곳에서 격돌했습니다. 전투가 시작되자 북진의 선봉을 맡은 낭심이라는 장수가 100여 명의 결사대를 이끌고 그대로 서진군의 중앙으로 돌진했습니다. 전열을 갖추기도 전에 습격을 당한 서진의 군대가 우왕좌왕하는 사이 북진의 대장 선차건은 총공격을 명했고 결국 서진의 군대는 이 전투에서 패배했습니다. 이 전투에서 용맹한 활약을 한 낭심은 불행히도 사망했죠. 그래서 진양공은 전투 후 낭심을 상대부로 격상시키고 후이 장례를 치러주었습니다. 한편 진목공은 맹명이 또다시 패배하고 돌아왔는데도 그를 탓하거나 나무라지 않고 그에게 계속 군사와 관련된 일을 맡겼습니다. 이에 맹명은 더욱 절치부심하며 군대를 키웠습니다. 심지어 그는 사비를 털어서까지 전물자 가족을 챙기는 등 서진 군대의 재건을 위해 몸을 아끼지 않았죠. 그러는 사이 북진의 군대가 서진의 경계가 약한 틈을 타 국경지대를 공격하여 강, 팽하 두 개의 읍을 탈취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맹명은 이를 신경 쓰지 않고 계속 군대를 키웠습니다. 마침내 기원전 624년 진목공은 그간 맹명이 키운 군대를 일으켜 북진을 공격했습니다. 서진의 군대 500승은 맹명의 통솔하에 황하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타고 온 배를 모두 불사르며 전의를 불태웠죠. 결국 그들은 북진의 군대를 크게 이기고 빼앗겼던 두 고을 강과 팽하를 되찾는 한편 진나라의 서부 국경을 유린했습니다. 그러나 진양공은 서진 군대의 위세가 두려워 성을 지키기만 할 뿐 야전으로 요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2차 팽하 전투는 서진의 완승으로 끝났습니다. 회군하는 길에 진목공은 효산에 들러 지난 효산 전투에서 전사한 서진 군사들의 유해를 모두 찾아 귀국했습니다. 이로써 서진은 다시금 위상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서진이 북진의 군대를 이기고 돌아오자 그간 진나라에 복속하지 않고 있던 서흉의 20여 개 부족들이 진나라에 복속해왔습니다. 이로써 서진의 진목공은 서흉의 백주라는 칭호를 받게 됩니다. 진목공은 맹명, 백을병, 서걸술 등 기라성 같은 진나라의 장수들을 끝까지 믿고 지지했기 때문에 서쪽의 패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 후 그는 모든 정사를 맹명에게 일임하고 평온한 말년을 보내다가 3년 후인 기원전 621년 사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진목공의 죽음과 관련해서는 꽤나 논쟁적인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춘추 좌시전에 따르면 진목공 사후 그를 따라 순장된 신하들이 177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춘추 좌시전은 이 일을 크게 비난하면서 군자는 이 일로 인해 서쪽의 진나라가 다시는 동쪽을 정벌하지 못할 것을 알았다라고까지 예언했습니다. 물론 그 예언은 틀렸지만 말이죠. 특히 그 순장된 사람 목록에는 진나라에서 어질기로 소문나 삼량이라고 불렸던 엄식, 중행, 치모라는 세 신하까지 포함되어 있어 더욱 논란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훗날 송나라의 유명한 시인 소동파는 춘추좌시전을 비판하며 말했죠.
진목공은 3번이나 패배하고 돌아온 맹명도 너그러이 용서해 주었는데 어찌 자신의 죽음을 위해 그 많은 사람들을 순장시켰겠는가? 아마도 그 신하들은 스스로 진목공의 뒤를 따랐을 것이다. 저 역덕고양이는 소동파의 지적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춘추 좌시자는 기본적으로 오랑캐 국가라고 생각했던 서진이나 초나라에 항상 적대적인 논조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상기하면 소동파의 지적이 더욱 신뢰성을 갖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진목공이 서거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북진의 진양공 역시 사망했습니다. 사실 북진에서는 진양공이 사망하기 1년 전인 기원전 622년 너무 많은 에이스 장수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조세, 난지, 선차거, 서신 등 나라의 기둥과도 같았던 장수들이 차례로 세상을 떠나자 진양공은 진문공이 구축해 놓았던 오군 체제를 유지할 원수급의 장수가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해에 그는 군사 편제를 간소화하여 다시금 3군 체제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진양공은 진문공이 무리하게 방대한 군사 조직을 갖추었던 그 이면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진문공은 뿔뿔이 분열되어 있던 지방의 귀족 세력을 모두 중앙 정계에 끌어들이기 위해 방대한 군사 조직을 확보했던 것이죠. 그러나 진양공은 그 직위에 맞는 인물이 없으면 그 직위를 없애는 것이 맞다는 겉으로만 효율적인 정책을 펼침으로써 진나라의 고질병인 내부 분열의 불씨를 제공하는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진양공은 서거 1년 전에 자신의 어린 아들 공자 이고를 세자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사곡과 양익이라는 대부를 진나라 최고 관직인 중군 원수로 삼으려고 했죠. 그러자 기득권 세력이었던 호씨와 조씨 등이 반발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진양공은 사곡과 양익이를 중군 원수로 삼으려던 계획을 바꿔 호원의 아들 호사고를 중군 원수로, 조세의 아들 조돈을 중군 부장으로 삼았습니다. 또한 그는 기정보를 상군 원수로 삼고 술림보를 상군 부장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하고는 선멸과 선도에게 맡겼죠. 이렇게 새로이 3군을 구축한 후 그는 일하는 땅에서 군사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중군원수 호사고는 동료 장군들에게 너무 무리하게 굴면서 아나무인격으로 행동했던 것 같습니다. 이에 많은 장수들의 불만이 폭발했죠. 이러한 장군들의 분위기를 태부 양처부가 진양공에게 전했고 결국 진양공은 신하들의 지지를 잃은 호사고를 중군 부장으로 강등시키고 대신 조돈을 중군 원수로 삼았습니다. 이 모든 일련 사태는 모두 진양공 사후 분란의 불씨가 되고 말았죠. 그리고 다음에 마침내 진양공이 서거했습니다. 이에 신하들은 당연히 세자 이고를 다음 제후로 옹립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중군원수 조돈이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즉 진양공이 갑작스레 죽어 대내외로 불안정한 시기에 너무 어린 임금을 옹립하게 되면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주장이었죠. 그래서 조돈은 서진에서 벼슬을 하고 있던 진양공의 동생 공자옹을 모셔와 다음 제후로 모시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자 직위를 빼앗겨 모든 장수들에게 반감을 가지고 있던 호사고는 소국 진나라에 머물고 있던 진양공의 배다른 동생 공자낙을 모셔오자고 다른 의견을 냈죠. 그러나 진나라의 중신들은 대부분 조돈의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이리하여 북진은 하군원수 선멸과 사회라는 대부를 서진으로 파견하여 공자옹을 다음 임금으로 모실 수 있도록 보내달라고 청했습니다. 그러자 호사고는 개인적으로 사람을 진나라로 보내어 단독으로 공자낙을 불러들이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이 소식은 사전에 조돈의 귀에 들어갔죠. 그래서 조돈은 사람을 시켜 귀국하는 공자낙을 암살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돈의 움직임 역시 호사고의 귀에도 들어갔죠. 그러자 호사고는 동생인 호국거를 시켜 조돈의 사람인 태부 양처보를 암살해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조돈에게 이 사실을 알렸으나 웬일인지 조돈은 호사구와 호국거를 처벌하지 않고 얌전히 진양공이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러나 진양공이 장례식장에 호국거가 모습을 드러내자 그는 호국거가 양초부를 죽인 증거들을 들이밀며 모든 중신들이 모인 자리에서 중군원수의 자격으로 호국거를 처형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호사고는 즉시 책나라로 달아났죠. 북진은 진양공의 죽음과 함께 다시금 분열과 혼란에 빠졌습니다. 진나라는 다시 안정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다음 편에서 계속하겠습니다.